참 어쩌다 세상이 10억 준데도 안 와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예. 청주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심장내과 의사를 구하려고 제시한 연봉 수준입니다.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근데 문제는요. 안 와요. 심장내과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10억 원을 주는데 연봉으로. 야, 참 장난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청주의 병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속초의료원에서는 응급의학과에 4억을 준다고 하니까 왔어요. 그것도 한 번에 오지 않았고요.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지원서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람에 지금 됐고요. 경남 산청의료원 보건의료원도요. 내과 의사 선생님을 구하는데 3억 6천 원을 주고 구했다고 하네요. 울릉 보건의료원은요.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3억은 여기에는 여러분 70대 된 의사분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를 보면 여러분 지금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느끼시죠? 네. 실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의사 수가 많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거 한번 보실래요? 국내 심장내과 전문의 부족 인원 전망 추이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올해만 하더라도 36명이 부족하대요. 36명이. 그러면 36개 병원에서는 심장내과 선생님을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는 뜻인가요? 2029년에 가면요. 343명이 부족하고요. 2032년에 가면 561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요새 어느 과든지 합격을 해도 말입니다. 의대가 아니면 재수해서 의대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인력이 부족하니까 연봉이 세요. 연봉이 세도 어마어마하게 세죠. 10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안 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를 저는 확실하게 나타낸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10억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10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채용 공고를 냈을 때 보면요. 병원에서 숙소도 제공합니다. 게다가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줍니다. 식대도 별도로 지급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채용 공고에 보면 특별한 경력은 필요 없고 학회 참석 역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파격 중에서도 파격이잖아요. 게다가 근무 시간은요. 평일날은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6시까지고요. 토요일날은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은 쉽니다. 야간이나 주말엔 당직이 있고요. 당직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13일까지 지원자 공고 마감이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달 지난달 28일까지 다시 공고를 냈는데 그래도 안 왔어요. 다시 공고를 내겠죠 또. 내겠지만 갈 사람이 있겠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야, 이 정도면 연봉이 10억인데도 이렇게 심장내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 데는 간단할 겁니다.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 수가가 낮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심장내과 같은 경우는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심장을 다루니까. 그죠? 예, 여기에다가 예, 이게 힘들잖아요. 수술도 힘들고 시술도 힘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피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응급의학과라고 하나요? 여기에 응급의학과나 아니면 특정 뭐 심장내과 같은데 의료수가를 올려달라 이거예요. 올려달라.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거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인력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2055년이 돼 있네요. 2055년이 아니고요. 2025년입니다. 예, 2025년에 가면 의사 부족 인원이 5,516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030년에는 만입니다. 4,334명이 부족하고요. 2035년이 되면 27,232명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예, 의사협회가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좀 다르죠. 그죠? 실제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도 맞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다가 수가가 낮아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게 표를 의식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대한의사협회하고도 실제로 제대로 된 지표를 가지고 제대로 협상을 하면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 때문에 이 직능단체들에게 그냥 예 하고 들어주는 것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여러분 의사가 줄어서 의사가 없어서 의료대란이 진짜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이게 틀린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국민들에게는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요. 포퓰리즘보다는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대한의사협회도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제대로 된 지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심사숙고한다면 저는 의료대란의 부분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게 투쟁과 투쟁의 어떤 관계로 자꾸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장 전체에도 투쟁과 투쟁으로 자꾸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의사를 제외했을 때 대한민국은 2.1명입니다. 2.1명. OECD 회원국의 평균은 3.7명이에요. 3.7명. 그렇다면 분명히 부족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죠.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국민을 위해서 저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생명을 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저녁에 말입니다. 저녁에 아프면 요즘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응급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대구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서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도 교통사고 환자가 12곳을 전전했는데 결국은 사망하는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제발 국민을 위해서 대성적 타협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책 말입니다.